왜 중국 전통 의상을 가져가냐? 최근 중국인들이 프랑스 파리 명품 브랜드에서 자신들의 전통 의상을 도용했다며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시위는 파리에서 멈추지 않고 뉴욕과 런던에서도 릴레이로 이어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해당 브랜드에서 그거 너네 거 아니고 한국 거야 임마 크크 라며 일침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얼큰한 뉴스에서 앞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그대로 베낀 중국 드라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해당 드라마에는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 갓, 한복 등을 그대로 가져다 썼죠. 그리고는 마치 중국의 전통 의상인 척 해외로 방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항의를 받으면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왜 난리냐? 라는 식으로 웃어넘겨버립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 남의 문화를 뺏어간 철면피 중국인들이 자신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닥치자 전 세계를 다니며 시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 디올 플래그십 매장 앞에서 중국인 유학생 50여 명이 떼지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디올을 규탄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저마다 옷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들고 있던 것은 명청시대 여성이 입던 마맨춘이라는 옷이었는데요. 그리고 피켓에는 중국 전통 의상이다. 문화도둑질 중단하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래고래 고함은 덤이었죠. 이들이 이토록 발끈한 이유는 디올이 얼마 전 공개한 신상품 플리츠 미디 스커트가 자신들의 전통 의상 마맨춘을 쏙 빼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디올 신상품 치마에 양 측면에 주름이 있고 앞뒤에 깊은 트임이 있는 게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죠. 이들은 시위에서 멈추지 않고 마맨춘을 입고 디올 매장을 찾아가 자칭 디자인 도둑 치마 옆에 서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파리에 멈추지 않고 뉴욕과 런던에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은 관영 언론까지 가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디올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소비자들이 디올 제품 디자인이 오리지널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며 일부 중국 문화에 낯선 사람들은 마맨춘이 디올을 모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동북공정에 항의할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정작 자신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자 거품을 문 중국. 이런 중국의 발악에 디올은 어쩔 수 없이 디올 차이나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판매 불가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홈페이지에 항의했고 이에 디올은 결국 대부분 나라들 홈페이지 신상품 소개란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주목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다른 시위가 함께 공존했는데요.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 피켓을 들고 유학생들과 맞불 시위를 벌인 이들은 다름 아닌 민주활동가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시위에 나선 이들은 인권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치마를 위해 거리 시위에 나섰다.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989년 6월 4일에도 위구르인들과 홍콩인들이 체포될 때고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인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치마 때문에 모였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중국인들은 위구르인들을 탄압하고 사람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정작 교육을 받으며 깨어 있어야 할 유학생들은 패션 시위를 하고 있으니 정말 속이 터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디올 역시 상품은 내렸지만 끝까지 중국의 항의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이는 중국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4월 디올은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모델로 한국에서 신제품을 포함한 컬렉션을 열었었습니다. 이날 컬렉션의 패턴과 모양이 한복을 연상케 해 김연아 선수 특유의 동양미가 고급스러움을 더했죠. 이를 미루어 보아 디올은 사실 중국 전통의상 이전에 한국 전통의상을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명나라 초중기 때는 원나라 때문에 고려양이라는 고려 풍습옷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시대 복장들과 명나라 때 옷은 꽤 비슷했죠. 하지만 명나라 황제 홍치제가 고려양은 우리 한족 복장이 아니다 라며 고려양을 금지시켰고 한복과 완전히 다른 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즉 중국 역시 한복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양식에 맞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는 표절이란 개념이 없었으니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는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러니 디올은 한 수 앞을 내다보고 중국 전통 의상은 어차피 한국에서 온 것인데 왜 우리가 해명해야 하지?
중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요? 정답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남의 문화를 우습게 보고 도둑질을 일삼던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중국의 몰상식함에 해외 여러 국가들은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구상하고 있다는데요. 홍콩 길거리에서 찍힌 중국인 부부와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에서 아이는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도 아닌 노상 배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홍콩 사회는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짓을 할 수 있냐며 발칵 뒤집히다 못해 반중국 시위로 번졌죠. 이러한 노상 배변은 중국인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인데요. 실제로 중국인들의 87%가 노상 배변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국.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픈 건 홍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은 관광객들 때문에 금지 대변 표지판을 만들어 붙여놓았고 다른 국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포착된 바다에 배변 중인 중국인 관광객. 해당 사진이 게시된 SNS 글은 순식간에 퍼지며 분노한 말레이시아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팬데믹이 잠잠해진 이후 많은 국가에서 해외 여행객들을 특히 매너 좋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한국 여행객들을 오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모두가 기피하는 중국과는 이미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네요. 이에 샤넬, 루이비통, 디올, 구찌 등 럭셔리 브랜드는 모두 글로벌 홍보대사로 한국인 스타를 기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류가 대중화됐다는 증거입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는 과거 시장 규모나 문화 파급력을 고려해 중국과 일본의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라며 한국인 스타를 홍보대사로 발탁한다는 건 문화 무게추가 한국에 더 쏠려 있다는 방증이라고 하네요.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중국은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다 발전은커녕 후퇴만 한 중국. 이제는 우리도 우리 것을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